네, 안녕하세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김애라라고 합니다. 저는 그 인공지능 젠더 편향 완화를 위한 국내 법제화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오늘 발표를 하게 됐고요. 이 발표는 저희 연구원에서 작년 12월 말에서 올해 6월 말까지 진행되었던 연구과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서는 인공지능 젠더 편향에 관한 논의들을 좀 소개하고 그 다음에 이 연구를 통해서 저희가 발견한 젠더 편향 완화를 위한 원칙 그리고 법제 방향의 모색의 내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미지는 뭐라고 치면 이런 이미지들을 인공지능이 만들어 줄까요? 이게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이라고 하는 텍스트 이미지 인공지능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어를 쓰면 입력하면 그것에 해당하는 이미지들을 생성해주는 모델인데요. 여기 엔지니어라고 쳤을 때입니다. 엔지니어라고 쳤을 때 이런 이미지들을 생산합니다. 그 다음에 소셜 워커라고 치면 이렇게 백인이 아닌 비백인 여성 그리고 노인 이제 이런 이미지들을 가져다 줍니다. 그 다음에 CEO를 쳤습니다. CEO를 쳤더니 대다수가 이제 백인인 남성 그리고 이제 남성 비율이 현저히 높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하우스키퍼를 쳤을 때는 소위 이제 제3세계 여성으로 보일 만한 이제 그런 이미지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뭐 이런 이미지들은 저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죠. 이렇게 편향적인 이건 이제 폴리티션이라고 쳤더니 이렇게 모두 다 넥타이를 맨 대부분 이제 백인 남성들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이미지를 생성했습니다. 뭐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챗GPT 연구라든지 이런 데서도 이런 이제 편향성에 대해서는 다수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인공지능에서는 인공지능 윤리와 관련해서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안에서 이제 차별이라든지 편향이라고 하는 문제는 아직 충분히 논의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건명 교수님 발표도 그렇고 이 자리가 좀 그런 내용들을 더 많이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공지능과 차별 논의에서는 주로 인종, 성별, 계층, 연령, 장애, 성적 지향 등 이런 이제 다양성과 관련된 그리고 사회적 마이너리티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 인공지능의 어떤 의사결정에 의해 차별에 노출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젠더 편향에 좀 집중해서 어떤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라고 봤더니 일단 인공지능 시스템의 설계 그리고 활용 과정의 각 단계에서 편향이 이루어짐에 따라 그 메커니즘과 데이터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논의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각 개발 단계에서 좀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젠더 관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논의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인공지능 개발 등의 이제 신산업의 과학기술 분야의 여성 과소대표성이 또한 한편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차별적인 결과를 낳는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논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성별 의인화. 이거는 뭐 우리가 좀 비서 로봇이라든가 돌봄 로봇이라든가 혹은 어떤 목소리를 재현한다고 했을 때 어떤 역할에 어떤 목소리일까, 어떤 역할에 어떤 뉘앙스의 말투를 쓰는 사람일까를 이제 차용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기존의 성별 분업에 근거한 방식으로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의인화되더라라고 하는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챗GPT를 포함해서 시판되고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이제 정량적으로 분석한 연구들을 보니 제가 이제 파악해봤더니 88년부터 2021년까지 133개 인공지능 시스템의 편향성을 추적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44%가 성별 편향성을 보였고 4분의 1 이상은 성별과 인종 이 두 개의 편향성 모두가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챗GPT 같은 경우는 뭐 의사는 남성, 간호사는 여성 이런 식의 성별 분업적인 방식으로 성별 할당했다. 그리고 여성은 요리 혹은 청소 이런 식의 성역할 연관 짓거나 아까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의 생성 이미지들을 보셨듯이 과학자는 백인 남성 그리고 뭐 여성은 공학 프로그램 기술을 잘 다룰 수 없다고 코딩되는 등의 성별 관념을 여전히 지속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이미지 생성기에서도 마찬가지
서두에 보여드렸던 바와 같은 사회적인 편견, 고정관념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살핌 기능 로봇, 비서 챗봇, 그리고 과거의 시리나 MS 코타나 아마존 알렉사 이런 식의 인공지능 비서 목소리 모두 여성으로 표현된 바가 있지요. 게다가 이럴 때 이런 인공지능 비서에 대해서 과거에 성희롱이나 뭐 이제 막말을 하거나 이런 식의 이제 부적절한 발언을 일삼는 사용자들이 이미 보고되었으나 여기에 대응하는 인공지능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수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왜 우리가 현실에서 이미 많은 여성들이 보살핌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데이터는 그 현실을 반영하고 있고, 그 현실을 반영한 알고리즘 뭐 결과에 따라서 이런 의사 결정을 한 것이고 재현한 것뿐인데 무엇이 문제일까? 바로 이제 차별적 편견이 재생산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젠더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성성, 남성성, 성별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사회적 관행입니다. 그래서 의식, 기대, 규범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인용하면서, 그리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계속 반복한다는 거죠. 반복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인공지능으로부터 이 인공지능이 대중화되면서 많은 사용자들이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걸친 다양한 정보들에서 성별에 따른 성역할과 규범들을 직접 간접적으로 반복해서 접하면 성별 편견과 차별은 강화되고 재생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여성형 인공지능의 경우에는 현실 여성에 대한 편견, 고정관념에 기반하고 있고 또 강화 재생산하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 최근에 그 딥페이크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과거 몇 년 안 됐지만 뭐 챗봇 이루다 같은 사례도 이와 비슷한 사례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뭐 인공지능의 개발자들이나 어떤 인공지능이 자동화된 어떤 의사결정이 작정하고 차별을 하겠다라고 해서 차별을 하진 않겠죠.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의도하지 않은 차별적인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 그게 앞서 이현명 교수님 발표에서 말씀해 주셨듯 이런 이제 구글 포토나 아마존 채운 알고리즘, 그리고 데이터 문제들 이런 것들에 의한 것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채용과 관련해서 이제 알고리즘 스크리닝 많이 쓰는 거 추세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요. 과연 이런 알고리즘 스크리닝이 인간 편향을 대체하는 공정한 과정일까? 이제 이런 질문들이 더 많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편향을 반영하거나 심화시킬 수 있는 데이터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인공지능 모델 개발과 데이터셋 구축 과정의 의사결정의 매 순간 인간의 성별에 대한 인식은 지속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요. 게다가 오늘날 성별에 관한 우리의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누적되어서 형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젠더 편향은 결국 우리 사회 전반의 성별 인식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성차별이나 어떤 성별 분업적이라고 여겨지지 않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성별 분업적이라고 느낄 수 있는 거죠. 인식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른 의사결정 과정의 불공정성, 그리고 차별을 적극적으로 조정하려는 노력을 통해서만 바로잡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우리가 고민을 함께 해야 되는 거고요. 이런 차원 중에 하나로 이제 규제, 인공지능에 관한 규제의 법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통과되고 준비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미 통과되었던, 작년 12월에 통과되었던 유럽연합의 AI 액트라든가 미국의 알고리즘 책임 법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리뷰를 했는데요. 거기서 이제 많은 또 통찰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선 여기서부터는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 법안이 이제 만들어질 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차별금지 원칙입니다. 사실 이 인공지능 규제 법제화를 왜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결국 인공지능 시스템이나 데이터 편향성이 인간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유럽이나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유럽연합의 AI 액트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존엄, 안전, 건강 이런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분류하고 사전 사후 통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 이게 평등 차별금지법이 있죠. 그래서 이제 평등권을 포함하는 기본권 보장이 이런 식의 무엇을 위험으로 볼 것인가라고 했을 때에 위험 기반 접근의 핵심 이념이자 기준이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신뢰할 수 있는 이제 인공지능 행정명령을 2023년 10월에 발동시켰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실상 인공지능 규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공지능의 안정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인증 표준, 개인정보 보호 강화 이런 식의 굉장히 구체적인 장치들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공지능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바로 인권과 자유를 침해하거나 위협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주로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자유, 안전, 공정한 대우 등의 침해를 의미하고요. 알고리즘이 특정 인종이나 성별, 나이 등에 따라 편향된 결정을 내리는 경우에 공정한 대우, 권리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본권 침해 위험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제 차별 금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이 원칙으로서 삼아야 한다라고 이제 저는 주장하고 있는데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있는 국가들의 경우에는 인공지능 규제법 자체가 이미 이러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을 위험한 요소로 볼 것인가라고 했을 때도 이런 차별금지 요소들과 조응하는 방식으로 그 위험 요소를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법안 전문을 통해서 차별금지, 젠더평등 원칙을 명문을 규정합니다. 이 원칙들은 말씀드린 대로 유럽연합 기본권의 일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기본권에 조응하는 위험 요인에 근거한 규제 방식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에 의한 차별은 이거 되게 이제 밝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인공지능이 어떻게 해서 의사결정을 내리는가라고 하는 블랙박스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데이터들이 어떻게 뒤엉켜서 이런 결과를 내리는지 어렵죠. 인간이 하는 차별도 밝히기 상당히 어렵지만 이제 인공지능이 하는 차별은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별의 특성상 그 양상이 굉장히 복합적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점에서 좀 사전 규제, 사전에 이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들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이 채택하고 있는 것처럼 좀 위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을 위험 요소로 보는 그런 위험 기반 접근이 실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분명히 인공지능 법안이 마련될 때에 성별 요인을 포함하는 차별금지를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별금지가 적용되어야 하는 인공지능 모델 개발의 구체적인 단계들 또한 명시해서 그것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원칙은 방금 말씀드린 이 위험이라고 하는 요소와 연결되는 것인데요. 인공지능 위험 관리 대상으로 잠재적 편향과 차별 가능성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평등권 보장 원칙에 따라서 젠더 편향 위험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면서 자동 결정 시스템 그리고 결정 절차에서의 편향 차별적 판단 방지를 위해서 이런 인종, 성별, 연령, 종교, 장애, 가족 형태, 사회 경제적 배경, 즉 우리가 여러 가지 사회적 편견이라든지 데이터의 부족이라든지 편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차별을 겪을 수 있는 분야에서의 차별적 판단 여부를 평가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인공지능법을 미리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연합 국가 이런 데서는 인공지능 위험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의 하나로 인공지능에 의한 정보나 의사결정이 그 편향의 결과로서 차별을 야기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제가 리뷰한 바에 따르면 인공지능 시스템 규제 방식 중에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좀 폭넓게 동의를 얻고 있는 게 그 위험 기반 규제에서 위험 요인을 기본권 침해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었고요. 그래서 젠더 편향은 성차별을 초래할 수 있는 핵심적 요인이고 그래서 기본권 침해의 잠재적 가능성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젠더 편향은 위험 관리 대상으로 좀 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것이죠. 그래서 향후 만들어질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법안에서도 인공지능 시스템 위험 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법에서도 만약 위험 기반 규제로 가면 채용 분야, 특히 채용 분야, 그리고 인공지능이 이용한 잠재적 기술 기반 젠더 폭력의 가능성, 생성 이미지 이런 것과 관련되겠죠. 더욱더 이런 젠더 편향 이슈는 고위험 인공지능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제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공정성과 관련된 겁니다. 젠더 편향 측정 기준으로 제가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왔는데요. 인공지능 윤리의 기준은 굉장히 이제 다양합니다. 뭐 안전성도 있고요, 설명 가능성도 있고, 투명성, 신뢰성,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여러 윤리 기준 중에서도 저는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을 젠더 편향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정성은 기본적으로 알고리즘이나 데이터의 편향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 인공지능 시스템에 의한 결과가 차별로 이어지지 않아야 된다고 하고 있는 그런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인공지능 젠더 편향이나 차별 관련 정책 연구자들은 인공지능 윤리 측정 기준으로 공정성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일단 젠더 편향이 무엇이냐, 그리고 젠더 편향을 어떤 방식으로 측정할 것이냐라고 할 때에 그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제 이런 논의들을 좀 제가 가지고 온 것이고요. 공정성은 사실 이제 인문사회 분야에서 그리고 정책 분야에서도 그 적용 맥락에 따라서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되어 왔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개인이나 집단이 불공평한 대우를 받지 않는 상태, 이걸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제 법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정의될 수 있고, 주로 형평성이나 평등, 정의 이런 것과 관련됩니다. 기계학습이나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이런 식의 어떤 공정성을 통해서 특정 집단에 차별적인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의 논의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인공지능에서의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공지능 모델의 예측 결과에 차별이나 편견이 제거되었는지를 평가하고 또 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정성 평가 항목은 무엇이냐면 인종, 성별, 종교, 피부색, 가족 형태, 사회경제적 배경, 즉 차별이나 편견 여부의 평가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를 보니까 인공지능의 공정성 구현에 있을 때 기계학습에서의 공정성을 유럽연합 비차별법에 맞춰서 평가하는 방법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연구에 따르면 굉장히 어렵다. 그 간극을 줄이는 것이 어렵다. 인간처럼 굉장히 맥락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복합적인 차별을 인공지능이 과연 의사결정 내릴 수 있는가? 이제 이런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공정성에 대해서는 이제 그 분배적 공정성과 절차적 공정성이 있는데요. 분배적 공정성은 말 그대로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결과, 혜택이 공정한가, 공정하게 배분되고 있는가, 이제 이런 것에 중점을 두면서 좀 다양한 사용자 집단, 사회 집단에 대해 차별 없이 공정하게 작동하는지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이건명 교수님 발표에서 이제 사회적 데이터 같은 것들, 우리가 어떤 사회적 마이너리티의 데이터들을 모아서 수집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런 분배적 공정성 같은 것을 좀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절차적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인공지능 시스템의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하고, 이건 말 그대로 이 설명 가능한, 그리고 투명한,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그런 공정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절차적 공정성이 통용되고 있지만, 특히 마이너리티와 관련해서는 분배적 공정성 기준이라고 하는 것들도 좀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시스템의 차별은 한마디로 자동화된 차별의 속성을 띠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회된 차별이죠. 그래서 그냥 누가 면전에서 차별적인 발언을 했다거나 이런 뉘앙스가 포함됐다거나 이걸 감지할 수 있지만, 어떤 인간이 했다면 인공지능의 차별은 굉장히 감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바로 우회된 차별, 그리고 데이터, 편향 데이터, 인공지능 시스템 불투명성과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동화된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각 인공지능 모델이 추구하고 있는 어떤 정확성이라든지
뭐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도 존재합니다. 2022년도에 퍼블리시된 논문 중에서 그러니까 머신러닝에서 어떤 가치가 인코딩 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그리고 활용되고 있는 머신러닝 기법에서 어떤 가치가 많이 인코딩 되어 있는가라고 봤더니 대체로 성능, 정량적 증거, 최근에 뭐 자료 기반, 일반화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은 가치를 차지했고, 정의라든지 공정성이라든지 인간의 자율적 판단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가치들은 거의 고려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고려될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어떻게 달성될 수 있는가, 이런 논의도 새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편향을 둘러싼 논의는 결국 인공지능 시스템이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가, 우리가 왜 사용해야 하는가, 인공지능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용자에게 무엇을 제공해야 할 것인가와 같은 논의들이 더 많이 이루어져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제 법제 방향을 말씀드린다면, 우선 이 젠더 편향을 고려한 표준화된 개발 지침 시행의 근거 조항들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시스템에 있어서 시스템의 인공지능 및 비인공지능의 구성 요소를 막론하고 개발의 수명 주기 모든 단계에서 당연히 편향 문제는 발생합니다. 그래서 뭐 원칙, 그리고 뭐 선언, 뭐 알고리즘 수준의 규제 이런 것들을 넘어서 실제로 이거를 만드는 과정, 그리고 개발의 거버넌스, 엔지니어링 전 단계에 걸쳐서 이러한 편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기술 영역의 적법 절차 이런 식의 개념도 있습니다. 예측 알고리즘이 공정성과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일정한 검토와 수정 기준을 준수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의죠. 이 논의에서는 알고리즘과 설계 과정, 그리고 훈련용 데이터 수집에 관한 공적 검사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집 과정에 대한 행정 규제, 그리고 개인의 이익권 보장을 제시하기도 하고, 이 중에 일부는 이미 이제 미국의 행정명령 같은 데서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정성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이때에 이제 뭐 편향이나 차별을 평가하는 기본 척도로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인한 잠재적 차별, 즉 자동화된 차별과 관련된 사건 전반에서 일관된 평가 절차를 보장하고 그 증거 기준으로 좀 채택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젠더 편향 완화를 위해서는 사실상 뭐 이렇게 그 행정가들이라든가 인문사회 연구자들보다는 실제로 이것을 만들고 고민하는 분들의 참여가 당연히 필요하고, 즉 기술적 해결책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노력들, 그 각 단계별로 어떤 식의 지침을 우리가 만들어 둘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이런 차별금지의 원칙, 우리가 시민사회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차별금지 원칙 지향을 실질화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공들여서 만들어 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시스템의 설계자나 개발자, 공급자 이런 이해관계자가 개발이나 배포 저언 단계에 걸쳐서 실제로 수행할 때 좀 표준화된 개발 지침을 좀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 층위를 좀 나눠서 이들의 책무를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는 비차별성에 대한 언급이 이 지침에 포함되어야 되고, 데이터의 다양성 확보, 편향 감지와 수정 과정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 그리고 지원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인간 중심 인공지능이라든지 책임성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원칙, 거버넌스 구축 방안들이 이미 많이 논의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차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연합이나 미국 같은 경우, 특히 유럽연합은 뭐 시장 감시기구 뭐 이런 것들 만들어서 젠더 편향 관리 감독하고 제재 처벌까지 하고 있습니다. 알고리즘 사용이 증가하면서 직관에 의존해왔던 어떤 차별 탐지라든지 조사, 예방, 교정을 위한 어떤 전통적인 법적 구제와 절차는 정말로 새로운 지점에 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화된 차별을 탐지하기 위해서는 일관된 기준과 평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랬을 때 이것을 조사하고 판단할 수 있는 감시기구, 그리고 이후에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유럽연합은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한 시장 감시기구 설립해서 인공지능 사업자의 의무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과징금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연방거래위원회가 시장 감독기구로 명시되어서 이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추후 우리나라도 젠더 편향을 포함해서 고위험 인공지능에 관해서 우리가 어떤 제재나 관리 감독을 한다고 했을 때는 분명히 그것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된다, 체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에 더해서 좀 그 사업자에 대한 기술 지원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뭐 민간 사업자들에게 이걸 무조건 따라라 이렇게 했을 때는 이들에게는 또 비용이 발생하죠. 그래서 젠더 편향 같은 것들을 학습할 수 있는 공공학습 데이터셋이라든가 아니면 평가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은 공공에서 적극적으로 좀 마련해서 이걸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의 위험 평가 혹은 영향 평가라고 미국에서는 영향 평가라고 하는데요. 저는 위험 기반을 전제하고 써서 위험 평가라고 했습니다. 위험 평가 의무를 명시해야 합니다. 젠더 차별의 가능성이나 개인 정보의 악용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성적 침해 잠재성 등 젠더 편향 분야를 고위험으로 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를 위험 평가의 대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데이터의 편향으로 인한 차별적인 판단이라든가 프라이버시 침해 등 중대한 기본권 침해 문제에 대한 영향평가, 위험평가를 통해서 성평등과 장애인 접근성, 취약한 사람 집단에 대한 인공지능 시스템이 끼치는 부정적 영향을 평가하고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제 딥페이크 문제가 이렇게 정말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서 훨씬 더 인공지능의 투명성이라든지 혹은 뭐 메타데이터를 공개한다든지 예컨대 이런 식의 시스템적인 어떤 접근, 이런 사회 문제에 대한 기술적인 접근 이런 것들의 필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사회 분야, 정책 분야와 기술과학 분야가 굉장히 머리를 맞대야 하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기점으로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